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자, 매각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매각이 뭐냐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야. 그죠? 그걸 환가라고 하고 있어요. 읽고 지나가세요. 자, 시험에 중요한 거 매각 방법입니다. 자, 기억본에 보면 압류한 재산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이 경매로 파는 거야. 공매로 팔거나 수의계약은 특정한 사람하고 계약 맺고 파는 거예요. 응?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원칙이 뭐냐면 니은번에 보면 원칙이 뭐야? 그러니까 경쟁 입찰 이런 게 경매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만 정리하고 그 공매 해놓고 이게 이 경매라고 생각하고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팔게 돼 있다는 거야. 응? 그 정도로 그렇게 정리하고 요 니은번의 두 번째 공매행위 나오지? 공매행위는 뭐야? 강제로 재산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재산을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파니까 행정기관이 대신 파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판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법상 대리행위. 공매행위는 공법상 대리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공매행위의 성질 그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돼. 거기 있는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좀 더 적어놓은 거로 판례로 바로 가보세요. 141쪽에 1번 중요한 판례. 자, 공매행위의 성격을 물어보죠. 공매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그게 하나. 두 번째, 자,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니까 저 물건 좋은데 싸게 내놨네? 내가 참가했어. 입찰에 참가해서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나한테 낙찰이 됐어. 내가 그 재산을 매수하게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 그 공매행위가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돼버렸어. 그럼 난 열받아. 이 공매행위 취소한 것 때문에 나 불이익 입었다. 공매행위 취소한 걸 소송 대상으로 매수한 자는 소송으로 다 싸울 자격이 있다. 응? 그래서 읽어봐.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한 조치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공매행위는 처분이고, 응? 재산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고 공매 처분 취소한 거에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2번은 이미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자,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건 성업공사한테 권한을 넘겨줬어. 위임, 그지? 옛날에 이름이 성업공사, 지금은 뭐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캠코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성업공사가 공매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공매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 재산 강제로 팔린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인 성업공사를 여기서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가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권한이 공매 처분 권한이 성업공사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권한이 넘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성업공사가 처분하는 권한자예요. 그러니까 처분청이 성업공사가 되니까 성업공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그 두 줄만 아니야. 그렇죠? 2번 판례는 2번 판례는 가만 있어보자. 2번 판례 공부해야 돼. 응? 자, 1번 판례는 첫째 줄. 성업공사가 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키로 한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셋째 줄. 공매통지. 공매통지. 응? 공매통지는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절차를 좀. 뭐냐면, 아까 독촉을 했고,
재산을 압류했고 압류한 재산 이제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법 중에 이제 공매를 했다고 해서 경매로 팔았어. 그리고 이제 청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 사이 재산 압류해 놓고 파는 거 공매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이 사람 압류한 재산 그 재산 소유자한테 당신 기다려봤는데도 세금을 계속 안 내니까 당신 재산 압류해 놓은 거 팔기로 결정했다라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 공매 통지. 응?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 1번에서 이 공매는 강제로 재산을 파는 행위로서 이건 처분. 응? 근데 공매 통지는 뭐야? 처분이 아니다. 즉 단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고 단지 압류한 당신 재산을 경매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말하면 정보를 사실을 알려주는 게 불가야. 그럼 알려주는 이 이유는 뭐야? 이 사람 진짜 내 재산 압류한 거 내 재산 진짜 팔아 넘긴다고? 그건 안 되지. 그럼 빨리 돈을 구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공매하기로 결정났다고 알려주는 데 불과한 거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어. 그래서 셋째 줄에 공매 통지 문장의 주어가 뭐야? 공매 통지. 결론은 뭐야?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매 통지는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응? 또 하나 나왔어요. 1번,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응? 재공매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경매로 팔겠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거나 그래갖고 이제 낙찰이 안 된 거야. 유찰이 됐다 그러지. 그러면 얼마 또 기간 텀을 뒀다가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로 또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경매로 내놓기로 결정 내린 그 자체의 마음 갖고는 아직 개인들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은 없지.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4번 또는 얘기하고 있어. 공매 통지는 처분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처분 아니다. 단 처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법에서 뭐 했어?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파는 공매 처분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한테 공매하기로 결정났다고 통지를 하도록 해놨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매 통지는 이 후속 조치인 공매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거쳐야 될 필수적인 절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4번에 공매 통지는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절차적 요건이다. 절차적 요건. 그렇기 때문에 셋째 줄, 이 뒤에 강제로 재산 파는 공매 처분을 하면서 공매 통지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결국 공매 처분은 뭐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된다. 다만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거치고 공매 처분했으면 절차하자 있는 처분이 돼서 공매 처분은 위법이긴 한데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취소 사유. 그래서 마지막에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는 위법하다로 끝났지. 넷째 끝에. 위법인데 밑에 나가면 이제 5번 가면 무효로까지는 아니다. 취소 사유란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끝쪽에 가면 이것도 밑줄 쳐야 돼. 자, 체납자는 자기에 대한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만을 후속 조치인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공매 통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만을 주장해야지 자기가 아닌 다른 자에 대해서 공매 통지가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매 처분 취소하려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중시. 5번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6번 판례로 보자. 6번 판례로 보면 밑줄 친데 읽어봐. 공매 예정 가격이 실제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이럴 정도나 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어떤 사람 차를 얼마에 이제 압류해놨다가 경매로 내놨냐면 뭐 100만 원에 내놨다고 쳐봐. 경매에. 그래갖고 얼마에 팔렸냐면 120만 원에 팔렸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차 주인은 열받는 거야. 아니 내 차가
이거 최소한 500만 원이다. 최소. 근데 이걸 너무 낮게 100만 원에 내놨다. 그래갖고 겨우 120만 원에 팔리게 됐다. 열받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경매로 내놓은 예정 가격, 경매로 내놓은 애초에 이제 처음에 내놓는 가격이 너무 낮게 내놨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팔렸다. 이거 위법이다. 공매처분이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무조건 그게 다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제도는 어떤 특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물건 나온 거 보고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100만 원에 놨다? 나는 그럼 110만 원. 딴 사람은 120만 원. 응? 점점 경쟁적으로 그 물건이 좋으면 사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는 그만한 가격이 안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 경매로 내놓는 가격이 애시당초 좀 낮게 매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팔렸다고 무조건 그 공매처분이 위법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이치입니다. 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치고 7번을 보면 뭐야? 공매처분하는 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 예정 가격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그 재산을 산 사람이 공매재산의 소유지에 대한 관계에서 뭐야?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서장이 이 경매로 내놓는데 이게 감정 평가가 잘못돼서 또는 하여튼 파는 가격을 낮게 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낙찰받아서 산 사람이 되게 싼 가격에 샀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거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이게 5번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지?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납득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판례. 9번 판례는 뭐야? 밑에 보니까 공매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다. 공매를 대행한다는 사실. 이건 넘어가도 돼. 자, 그냥 넘어갔다. 그 다음에 청사 한번 보자. 청사는 딱 하나 정도만 공부합니다. 자, 재산을 팔았죠? 현금으로 다 바뀌었겠죠? 바뀐 현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냐, 요거만. 거기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1, 2, 3번인데 3번만 체크. 응? 3번에 보면 뭐 나왔죠? 세금 체납액 징수 순위는 먼저 뭐부터 걷어요? 강제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재산 압류하고 경매로 파는 데 들어간 비용 있지? 이거부터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본래 받을 세금 떼고, 가산세는 이자에 이자, 연체 이자. 그 순서로 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남을 때는 다 세 가지 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돌려주지만 모자랄 때는 뒤에 거는 이제 못 걷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재산을 이 사람이 안 내고 있는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 재산을 재산을 압류해서 팔았더니 얼마나 나왔냐? 80만 원 나왔대. 80만 원. 응?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뭐부터 빼? 압류하고 경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만 원이다. 그럼 이거 먼저 빼는 거야. 응? 20만 원 빼고 그럼 얼마 남아? 60만 원 남았지? 여기서 본래 받을 세금 100만 원 빼야지. 근데 모자라잖아. 그럼 40만 원은 못 거둔 거야. 그럼 나머지 연체 이자는 거둘 돈도 없는 거야. 그치? 모자랄 때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자, 징수 순위는 강제 징수한 비용, 그 다음에 원래 받을 세금, 그 다음에 연체 이자, 가산세 이 순서로 뺀다. 자, 기타 넘어가도 됩니다. 기타에서 3번 하나만 정리하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 그치. 예전에 저기 어디야, 강원도 산불 많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 많이 보고 있다고 세금도 납부 연기해 주죠. 근데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도 그 강제징수하는 걸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까지 성실한 납세자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다. 이거 납부 기한 이거 강제징수 연기해 준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논점. 불복 및 구제.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돈 납부 안 한다고 강제징수 조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어? 저기 소송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행정심판이라는 거 읽어보자.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는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번 알아두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2번이 중요해요. 자, 2번에 어떻게 돼 있어? 좀 분석을 해보면 자, A라는 사람에게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고, 응?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니까 아까 말한 뭐 강제 징수, 독촉서부터 압류까지 막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러면 A가 이거에 승복을 못하면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절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의 신청,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 국세청장한테 소위 뭐 하냐면 심사 청구. 여기서는 또 부른 이름 심사 청구를 하거나 우리 국무총리 소속하에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자에게 심판 청구란 걸 하거나, 이건 이제 상급기관에게 구제 신청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야. 그래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 절차 중에 요걸 하든지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든지 선택을 해. 또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 이걸 거쳐야지만, 이걸 거친 후 어떻게 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제가 안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안 해도 돼, 이의 신청. 그 얘기 써놨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 자, 그 세금 부과 처분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했다면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둘을 둘 다 하는 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읽었으면 쌍가루 2번하고 연결되지. 쌍가루 2번에 만약에 세금 강제징수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소송 가려고 한다. 그럼 소송하기 앞서서 반드시 요거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인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는 꼭 거쳐야지만 소송 제기를 받아줍니다. 응? 그래서 제목 옆에 뭐라고 써놨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소송을 하려면.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행정소송은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해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했다 그러면 법원이 절차 안 거치고 왔다고 소송 안 받아주거든. 응? 그게 핵심. 자, 그 다음에는 뭐 하자의 승계 문제. 하자의 승계 문제는 자, 우리 아까 대집행 절차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이 세금 부과 조치에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독촉, 압류, 매각 여기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안 됩니다. 하자 승계 안 돼요. 무효일 때 빼고는. 그러나 강제 징수 절차 사이에는 다 의무의 강제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들 사이니까 앞에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하자 승계 인정. 그래서 여기도 앞에서 다 공부하고 온 거라 이 정도밖에 안 씁니다. 응?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4번, 5번은 큰 논점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아까 내가 얘기했어. 세무서장이 공매하는 처분 권한을 성업공사에게 위임했다면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고 소송하려면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지 세무서장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1번. 2번 판례는 뭘까? 2번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자, 셋째 주 끝에 국세 환급이라는 게 뭐야? 세금 낸 거 돌려달라는 거지. 내가 낸 세금 잘못 납부다 낸 세금이니까 돌려달라. 환급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돼? 환급해 준다고 결정을 하거나 또는 환급 거부 결정이지. 자, 국세 환급 결정, 세무서장이 내리는 환급 결정 또는 환급 거부 결정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결론 아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뭘 전제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자동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자동차세라는 건 부과 대상이 아닌 거야. 근데 나한테 자동차세 100만 원이 나왔어.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나는 낼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납부를 했다고 치자. 100만 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 거야? 이거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내가 잘못 납부했다. 원래 세금 부과는 무효다. 세금 자동차세 없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한 거니까 세금 부과가 무효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거니까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세무서장한테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만약에 이제 못 돌려줘 하고 거부 결정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거부 결정, 세무서장을 상대로 거부 결정이 위법이다 하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나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어떻게 돼?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세무서장한테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세무서장한테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지만 세무서장이 거부하더라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싸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납부한 순간부터 돌려받을 권리는 생겼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다가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계산해서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다 돌려받을 권리가 다 이미 발생돼 있는 거야. 다만 돌려달라고 쉬운 방법으로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해 거부했다 하면 바로 무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무슨 소송?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될 일이지. 세무서장이 거부한 것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거부하면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건가? 아니, 세무서장의 거부 결정은 나의 돌려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절차상 한번 해봤는데 안 해준다는 그뿐이지 내가 돌려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치예요. 이거 되게 중시해야 돼요. 되게 짧게 나옵니다. 시험에. 제목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에 많이 나오니까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자, 세금 안 내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 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도를 받아 자기 재산으로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일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서 행정기관이 한 그 압류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은 없대요. 응? 그래서 문장의 주어. 자,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은 마지막 결론. 애초에 압류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자, 네. 어디 갔어? 네. 자, 이 시간 제가 양은 많거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치려고 하고 여러분 문제 지금 이제 즉시강제도 이제 순서상 한 두세 문제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한 두 문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더라도 오늘 배운 부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잠깐.
시간상 다 풀기 어려우니까 1번 풀어볼까요? 1번은 재작년 문제죠. 대집행 문제입니다. 자, 대집행 틀린 거 고르라했어요. 여러분 지문 1번 공부할 때 무슨 단어가 보이지? 그래, 협의 취득. 그럼 뭐가 연상이 돼야 돼? 상대방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협의 취득하면 사법상 계약 맺은 거다. 그지? 그럼 아까 사법상 계약 맺으면서 계약서에 상대방 땅 주인이 뭐라고 했대? 자기 땅에 설치한 시설문 지가 알아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 그 철거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 사법상 의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결론은 뭐로 와야 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번 O. 2번. 2번이 어렵습니다. 3번. 3번 어때? 첫째 끝에 불법 건물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건물도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철거 의무자야. 그럼 어떻게? 별도로 철거 명령 외에 퇴거 의무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그랬죠? 철거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퇴거까지 시킬 수 있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3번 O. 4번은? 아니야. 3번 틀렸지? 응? 철거 의무를 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해서 건물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제로 퇴거 조치를 시키면 되지.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지? 그건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에요. 응? 자, 4번은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저항을 하면 뭐해? 경찰에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응? 그냥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철거하면 될 일이지 법원에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퇴거를 같이 시키면 되는 거지 법원에다가 퇴거 시켜달라고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응? 그러면 2번은 뭐냐면 여러분 봐. 공유 수면에 건물을 설치해서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 수면을 원상시켜. 여기서는 원상 회복이 포인트예요. 시설물 철거해서 원상 회복시키는 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예요, 아니에요? 대신할 수 있죠? 이거 묻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니까 이행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맞는 얘기. 그래서 보통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 의무 이렇게 나오면 대신 가능한 의무니까 철거 대집행 대상.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문제 2번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행강제금 보도록 합시다. 응? 이행강제금 옳은 것만 짝지은 거 3개 있대. 5개 중에. 자, 기억번 옳아요? 틀려요? 이행강제금은 무슨 목적으로 쓰는 수단이야?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장래 의무 이행을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첫째, 그래 과거 이미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예요? 과거 의무 위반 제재는 그건 행정벌이라는 겁니다. 벌, 진짜 벌. 응? 성격 다른 잘못 말했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 2번은 날려야 되지. 그 다음에 자, 니은은 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첫째 끝에 뭐야? 법이 별도의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 거지. 그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 아니다. 니은 맞죠? 이게 이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니은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만 이거 2개만 해도 답은 알지. 3번이죠. 디귿은 앞에 근로기준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 말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조치는 일종의 계고에 해당하는 조치다. 아까 배웠죠? 또 5. 리을도 철거 의무 같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맞는 거고. 미음은 어디가 틀렸어? 이행강제금은 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벌 아니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거기다 또 벌로서 뭐 벌금형, 뭐 징역형 이런 거 부과해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적용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미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집행이 이번에는 4번 강제징수 문제 나왔네요. 강제징수. 그러면 1번
강제징수란 쭉 키워드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쭉 나오고 결국 셋째 줄에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단어에 유의하면 되죠. 2번은 키워드가 뭐야? 공매통지. 공매통지는 두 번째 줄에 후속 조치인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 그런데 그 공매 처분을 하기에 앞서 공매 통지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 후속 조치인 공매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 돼서 위법은 되는데 그 위법 정도는 무효로까지는 안 본다 그랬죠?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죠? 근데 왜 여기 무효가 돼? 당연 무효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다. 취소 사유가 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죠. 3번은 재산을 압류하는 여기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났다면 뭐 해야 돼? 그 압류를 필요적으로 해제해 줘야 된다는 거. 아까 판례가 나왔죠? 그다음에 4번은 요거는 법 규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상 좀 세밀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 재판상 가압류가 돼 있거나 가처분된 재산이 압류 매각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법 규정이라 흔하게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1, 2, 3번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여러 가지를 묻는데 강제 집행이라고 해놓고 3개는 대집행 물어봤고 지문 하나는 이행강제금 물어봤어요. 그죠? 자, 5번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 오라 그랬지? 1번 대집행은 첫째 줄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의무를 해야지 사법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안 돼. 특별하게 따로 규정이 있지 않는. 그래서 공법상 의무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됐죠. 답이 나와버렸네. 2번은 대집행 계고장을 보낼 때 어느 부분이 철거할 내용과 범위다. 특정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2번 그 대집행 계고장 보내기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면 괜찮다. 2번 맞고 3번은 앞에 나왔네. 비상시 위험이 절박하면 계고 및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뭐하고 형사처벌, 형벌하고 이행강제금 같이 부과하면 이중처벌이 되느냐? 그건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집행 나왔으니까 뒤에 대집행 말고 문제 7번 한번 보자. 시간 다 돼가요? 딱 8번까지만 해보자. 자, 나는 다 하고 싶은데 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 7번은 두 가지를 물어봤어. 그리고 특이한 문제를 냈어. 대화형으로 또 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물어봤는데, 자, 1번 갑이 물어봤어.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민사상 강제집행. 그러니까 이 민사상 강제집행은 법원의 민사송으로 법원도로 해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1번. 그럼 2번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뭔가요? 묻는 거지. 그런 공법상에 대신할 수 있는 의무만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대체적인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나요? 건축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놓고 헌재가 그닥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지. 키워드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아까 판례가 뭐래요? 이행강제로 납부는 일신전속적이다. 상속인 등에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다.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8번. 그렇죠. 이렇게 보통 2에서 3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봐. 2021년도 국가직 보면 7, 8, 9 3문제를 안 했죠? 이것도 지금 더 나왔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오늘 배운 주제와 연관되는 부분만 3문제야. 그죠? 자, 8번은 그 예와 그 수단 종류를 연결 잘못한 거 고르래. 응? 1번 어때? 이행강제금이 나왔지?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뭐라고도 불렀다 그랬어. 그지 같은 이름으로. 집행벌. 그거 아직도 이렇게 내는 거야. 학자들이 집행벌이라고 불러왔던 거다. 응? 1번 5. 2번은 영업소 폐쇄하면 뭐 떠올려? 직접강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원상복구명령 이행 안 한대. 그럼 뭐 하는 거죠? 대신할 수 있는 의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대집행. 아니. 원상복구명령 이행하면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되시면 이행강제금 이런 거야지. 어쨌든 즉시강제는 아니에요. 3번이 답이야. 4번은 우리가 안 배운 건데 과태료라는 벌을 주는 거 있죠? 과태료는 벌이에요. 벌. 그런데 벌 중에 질서벌이라는 벌이에요. 그래서 행정벌 이게 맞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벌 중에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3번이 답인데 그럼 이거 즉시강제는 뭐가 없는 거지?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가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강제. 근데 여기 문장을 딱 보니까 뭐 했어? 원상복구 해놔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잖아. 그거 이행 안 하니까 강제 들어가면 즉시강제는 안 맞는 거지. 의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어야 이게 즉시강제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개념 갖고도 이 개념으로 묻는 거예요. 응?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안 풀었던 문제랑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는 통에 좀 빨리 했으면 됐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네.